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환경공학 개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학 개론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환경공학 기초, 수질 오염, 대기 토양과 폐기물, 그리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공학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근데 문제는 20문제예요. 그 넓은 범위에서 쉽다면 쉽게 나오고 또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이유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기사 시험이나 또 각각의 보는 시험의 특징에 따라서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내용을, 넓은 부분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공자라 하더라도 이 전공자 하게 되면 수질 전공 또는 대기 전공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던 부분을 몇 년 지나서 보게 되면 정말로 혼돈이 돼요.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학, 저는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라라고 하냐면, 사실 비전공자도 많이 공부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처음엔 가볍게 한번 봅니다. 제가 이 기본서, 자기가 하나 나는 기본서로 볼 거야 라고 하나 정한 게 있다면 그 기본서는 최소 2번 이상 보셔야 되고요. 정말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한다라면 5번에서 6번 이상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책을 반복해서 볼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아는 거야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사실 문제를 풀어서 틀린 걸 보면 이게 교재에 있었나? 해서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2번, 3번 볼 때는 안 보였던 걸까? 이미 아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2번, 3번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내가 조금 뭔가 긴장감이 흐트러져서 세부적인 정말 중요한 것들을 체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번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셔서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한 파트 하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또 뒤에 단원 확인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앞에서는 개론을 설명을 하고, 한 단원이 끝나게 되면, 자, 환경공학 기초도 이렇게 챕터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챕터가 끝나면 단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 확인 문제에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과 기출 문제들의 응용된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문제에 적용이 돼요 라고 연습을 하도록, 사실은 우리 기본서에는 기출된 문제들의 범위 내에서 정말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내가 처음에 개론을 잡는 데는 기본서에 시험대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만으로 개론을 잡았다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시험 용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용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러한 의미다라는 게 나중에 열심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문제풀이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조사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강조된 부분이 무엇이고, 그래서 조건이 뭐가 달라져서 답이 달라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문제풀이로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을 이제 정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서 내가 자신감을 업 시켰다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처음에는 커다란 줄기를 보게 되고 그 줄기에 이제 세부적인 가지들을 붙이고, 제일 마지막에 정말로 이런 거 틀리면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떨어졌다라는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나뭇잎까지도 쫙 다 찾아요. 그런데 정말 환경공학은 평균 커트라인이 90점이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낮을 때는 70점 이하도 있었어요, 커트라인이. 그런데 대부분이 70점 후반대에서 80점 초반대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물론 여러 과목을 다 평균을 낸 것이긴 합니다만, 환경공학에서 모르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는 그 기정사실이에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러면 내가 환경공학에서 100점을 맞겠다고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커트라인보다 안정권으로 보다 더 알고 있는 걸 틀리지 않고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거 정말 새로운 거야? 제가 처음 한 강의를 시작하고 정말 인상 깊었던 학생이 있는데 너무 잘 알아요. 똑똑하고 세상에 토목공학과의 그 전공 과목까지 공부를 해서 수질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계산도 어려운 걸 하고 설계까지 하는 친구인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면 너무 이제 어려운 거 찾고 대학원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문제는 정말 쉽게 나왔어요. 정말 기본적인 거 BOD 계산하는 거고 이론을 물어보는 건데 너무 쉬운 거는 헷갈린 거죠. 이거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커트라인 안에서 여기에서는 주류가 뭐다라는 거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가지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인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떨어진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랑 많이 상담을 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왜 떨어졌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환경공학의 시험, 구급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 있다라는 거,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것은 전반적으로 물론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탈질 미생물군 같은 경우에는 통성 현기성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의성균도 있어요. 논문을 살펴보면 거의 20% 정도가 임의성균이에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자, 탈질 미생물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호기성균, 2. 편성 현기성균, 3. 통성 현기성균, 4. 임의성균. 답은 통성 현기성균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논문을 봐서 임의성균도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문제풀이 한다라는 것은 이 범위에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 해석을 해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물어보는 핵심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각각 단원별로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로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쉬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큰 기둥만 잡기 때문에 큰 기둥만 잡아서 그래서 기초이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한 게 전공을 좀 잘하고 화학, 특히 화학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잘 된 사람에게는 기초이론이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해 동안 좀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 혼돈이 되는, 그래서 정말 기본적 이것만큼은 좀 제대로 찝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기본 이론을 잡았습니다. 서설이 길었네요. 자, 처음에 먼저 기초이론으로서 제가 제일 먼저 잡은 것이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도 써요. 우리가 뭐 물가가 몇 % 올랐네. 그래서 비율, 농도 이런 단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환경공학에서도 이러한 어떤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주요합니다. 그래서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서 나와 있다시피 뭐 퍼센테이지, ppm 각종 이러한 단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ppm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짝 꼬아서 문제를 냈을 때 의외로 틀린 학생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자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이렇게 농도를 잡았습니다. 자,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각종 공정시험법의 제일 앞부분 총칙에 정의되어 있어요. 수질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그다음 대기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그리고 먹는물 수질 먹는물 공정시험 기준, 또는 뭐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그래서 우리 환경에 관련돼 있는 환경 법규의 종류만큼이나 공정시험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가지고 앞에 정리를 했는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수질과 대기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기준으로 거기에 플러스 대기오염 공정 기준과 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초가 아니지만 가끔 연구사를 준비하시거나 7급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수질만 전문적으로, 대기만 전문적으로 또는 이렇게 기타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너무 많이 알아서 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데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농도를 표시하는 것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퍼센테이지, ppm 이러한 것인데 이것은 전부 비율이에요.
제가 그래서 비율로서 종류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백분율,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그냥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율이 100분의 1이다라는 의미가 퍼센트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질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다루고 있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기체를 다뤄요.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같은 경우에는 또 토양 면적을 다루게 되죠. 그에 따라서 그냥 퍼센테이지를 쓴다 하더라도 비교되는 대상이 틀리게 돼요. 비교가 되는 대상이 틀려지면 단위가 아예 틀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질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테이지를 하게 되면 액체 또는 기체의 부피당 100ml 또는 100g당 그 안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 성분의 무게를 g으로 표현했을 때 100g 분의 g이죠. 100분의 1입니다. 그램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램 분의 이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그램 분의 그램 하게 되면 단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 공정 시험법에서는 바로 그냥 퍼센테이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그램 퍼 그램 해서 그냥 웨이트 퍼 웨이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퍼 웨이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부피당 있는 무게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무게당 무게지만 무게당 부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피당 부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옆에 퍼센테이지 옆에 이렇게 써주게 되죠.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는 아 부피분의 부피의 비율이구나. 여기는 부피에 대한 무게의 비율이구나. 무게에 대한 부피의 비율이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수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액체에 대한 용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할 경우에 뭐다? 바로 웨이트, 그러니까 볼륨 퍼 웨이트, 퍼센테이지는 볼륨 퍼 웨이트로서 웨이트 퍼 볼륨으로서 부피분의 무게로서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할게 이게 기준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표시를 다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냥 퍼센테이지는 좀 비율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주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여기 우리 교재에 없는데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측정한 용적으로 해요. 면적. 그래서 폐기물은 A per A 해서 에어리어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하는데 아직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만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웨이트 퍼 볼륨 그리고 볼륨 퍼 볼륨 또는 웨이트 퍼 웨이트 요 세 가지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단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수질과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공정시험법 기준을 넣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첨분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공정시험 기준까지 추가를 했어요. 사실 시험 문제는 수질, 대기 요 정도로만 정리가 나옵니다. 자, 첨분율. 이게 작년에 시험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첨분율은 말 그대로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인데 요약을 하다 보면 PPT가 돼요. 그래서 PPT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실 대기 전공이에요. 그래서 미량 오염 물질을 분석을 해서 PPT라 하면 트릴리온 해갖고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PPT 하게 되면 thousands가 되니까 1000분이 되는 거죠. 1000분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습니다. 공정시험법을. 수질공정시험법이 제가 다닐 때 책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규격체로 돼가지고 이렇게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소음진 오염 공정시험법 이런 식으로 다 번호 라벨링이 되어 있죠. 수질에서는 첨분율을 PPT로도 표현을 합니다. PPT로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헬스의 염분 농도를 첨분율로 표현할 때는 퍼밀이라는 단위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첨분율 하면 퍼밀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을 찾아보면 PPT로만 나와요.
그래서 퍼밀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천분율인데 주로 해수의 염분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외에 또 PPT라고 하는 거 외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없는가를 살펴봤을 때 그램 퍼 리터나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물의 밀도는 1kg 퍼 리터고요. 그다음에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지금 1kg 같은 경우에는 1000g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분의 그램을 하게 되면 얘가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천분율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뭘까요? 웨이퍼 볼륨, 아까 용액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때는 웨이퍼 볼륨으로 한다 알았는데 수질에서 보면 대부분의 오염물질 농도를 이렇게 그램 퍼 리터,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웨이퍼 볼륨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천수에서 또는 용액에서 또는 수질에서 또는 뭐 우리가 음용수에서 이렇게 물이라는 용액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그 용액의 밀도를 따로 주지 않는 한 우리는 물의 밀도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1kg per 리터이죠. 그걸 비중이 1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용액의 비중이 1이다라고 하면 그 용액의 밀도가 1kg per 리터구나. 자, 1kg per 리터라는 것은 1리터가 1kg이라는 소리고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 그램 per 킬로그램은 킬로그램이 1리터이기 때문에 1과 1을 곱한 것이어서 단위만 바뀔 뿐이지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얘는 그램 퍼 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분율 하게 되면 그램 퍼 리터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로 수질 같은 데서 용액을 표현을 할 때 암묵적으로 밀도가 1kg per 리터이다, 비중이 1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도를 기준으로 단위를 환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 기준은 사실상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9급 준비하신다 그랬고 일반적인 환경공학 개론에서는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자, 수질에서는 PPT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는 이유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공정시험 기준에는 PPT라고 하면 parts per trillion이라고 그래가지고 PPT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것은 나노그램 per 킬로그램을 의미하거든요. 완전 단위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뭐 해수에 대한 특징을 나타낼 때 퍼밀이라는 단위가 나온 적은 있으나 PPT라는 단위는 쓴 적은 없고 단지 여러분들은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는 천분율이 PPT로 표현이 되며 어떻게 그램 퍼 킬로그램 또는 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계속 반복적이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우리가 단위 환산 쉽게 될 수 있겠구나. ppm으로 주어지는 것은 용액일 경우에 어떻게 단위가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퍼센테이지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100만 분율. 그래서 ppm이에요. 그래서 밀리언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미 없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이라는 비율만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pm으로 주어진 것은 단위를 똑같게 웨이트 퍼 웨이트로 하든지 볼륨 퍼 볼륨으로 하든지. 자, 그러면 웨이트 퍼 웨이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g일 경우에 1g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것은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램은 그램에 대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얘 만약에 킬로그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그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넘어가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1g은 10의 3승 미리그램이며 그리고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이다. 자,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여기 가면 10의 마이너스 6승 톤이다. 그래서 폐기물은 톤이 나와요. 근데 수질과 대기에 있었을 때 웬만하면 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다루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서 많이 쓰는 중량의 단위도 조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대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그램이나 마이크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또 뭐죠? 10의 9승 나노그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또 미터로 하게 되면 이게 미터면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는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길이 단위, 그다음에 무게 단위, 부피 단위가 달라지죠. 자, 부피 단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 단위일 경우에 우리가 보통 리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가 되고요. 얘는 10의 6승 마이크로리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의 9승 나노리터가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10의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자, 그럼 여기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 큐빅미터가 되죠. 부피로서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우리가 거의 우리 환경공학에서 농도라든가 단위 환산을 위해서 적용되는 개념들은 다 정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볼륨 퍼 볼륨 할 수 있죠. 리터 퍼 마이크로리터는 또 큐빅미터 퍼 밀리리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m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 앞서서 우리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1kg은 1000g이야 라는 것을 이제 지수로서 1kg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 g이야. 그러면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9승 킬로그램이야.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내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다른 일 하다가도 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들은 진짜 내 이름 수준으로 아예 내 몸에 익숙하게 있어서 바로바로 실수 없이 돼야 돼요.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잘 알고 있는데 빨리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빼먹거나 10의 3승인데 6승으로 하거나 그냥 10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기초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어 하고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정말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다 연습해서 하나? 아니죠. 이거를 알고 있고 다음에는 뭐 해요? 문제 풀 때 이거를 체크하고 한두 번만 하면 이거는 내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초 개념, 기초 이론들은요. 정말 한두 번만 내가 신경 써서 제대로 정리하면 내 이름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돼버리는 것들이 기초 이론이니까 그로 딱딱 포인트 집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PT로 쓰는 거 앞서서 다른 데서 PPT가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문제를 풀면은 예전에 문제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으로 적용되는 게 양립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알고 넘어갔던 건 다음에는 굳이 찾아보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혼돈되지 않고 시간 들리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확분율, 이거 잘 쓰지 않는 개념들이에요. 자, 일확분율 여기는 수질보다는 대기 또는 이제 미량을 다루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서 주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일확분율 같은 경우엔 pphm 해서 100 million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에만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에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억 분율 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구나 정도.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 10억 분율은 빌리언이죠. ppb 가끔 많이 써요.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량 농도로 표현할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노그램까지는 이제 초나노 시대라고 해가지고 나노그램까지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나노그램 퍼 그램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나노리터 퍼 리터 또는 마이크로리터 퍼 큐빅미터로서 표현이 가능한 게 10억 분율입니다. 그래서 10억 분율 ppb, ppb 같은 경우는 수질보다는 이제 대기나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나 유해 화학 물질 쪽으로 다루는 쪽에서 주로 정의하고 있는 개념들인데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질에서도 물론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킬로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를 적용을 해서 지금 마이크로리터 퍼 하게 되면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하게 되면 이제 ppb라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바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가 기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참 생각해야 된다. 그럼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수질도 물론 ppb도 있긴 합니다. 정의를 해놨어요. 수질, 대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서 이렇게 ppb라는 10억 분율 분의 1이라는 거 했고요. 이거는 여담입니다. 사실 이거는 별로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며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부분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ppt라고 했죠. 트릴리언. 그래서 지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공정시험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1조 분율이 있어요. 1조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10의 12승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1조 분율 같은 경우에는 나노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단위가 되는데 이거를 PPT, 트릴리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 어느 시험에도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공정시험 기준에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참고로 아시라는 거야.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PPT라는 개념이 나올 때 이게 수질에서, 즉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용액이다, 또는 하천이다, 또는 음용수, 정수, 뭐 이렇게 해서 물이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첨분율이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라든지 뭐 PCB라든지 유해 화학 물질로서 환경 호르몬 물질이라든지 살충제 이런 것을 다루게 될 때는 얘는 PPT가 첨분율보다는 바로 1조 분율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문맥을 보시면서, 문제를 보시면서 정의를 하시는데 사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분율이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질 위주로만 정리를 하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조 분율입니다. 천조 분율은 쿼드릴리언이라고 표현해서 ppq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5승이고요. 이 피코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피코 하면은 PQ 그램 퍼 그램이 되는 것이고 P 그램 퍼 킬로그램 하게 되면 바로 천조 분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찾다 보니까 공정시험 기준들을 제가 쭉 다 찾다 보니까 가장 작게 표현하는 단위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좀 내가 아는 척하고 싶을 때 아는 척하고 싶을 때 그런 정도로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코그램이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12승.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 2년 전쯤에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그 방사능 물질 라돈이 있습니다. 라돈의 규제가 피코큐리였어요. 피코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베크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크렐로 바뀌었기 때문에 피코라는 단위가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이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재에는 그냥 다 적어놨습니다만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 라고 하는 거죠. 자, 1%는 몇 ppm일까요? 1%는 10의 마이너스 2승,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10의 4승, 만 pp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이 35%민, 그럼 퍼센테이지는 3.5%이지. 그러면 ppm으로 따지면 35,000 pp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야 크지 않게 느껴지지만 35,000 ppm이야 하면은 느껴지는 거 어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염물질을 표현을 할 때 공식적인 단위를 적용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을 때 이게 큰 농도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작은 농도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단위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단순히 비교입니다. 자, ppHM은 10의 마이너스 8승,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8승.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단위로 표현해놨지만 사실 숨어있는 것은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ppm이라는 건 이런 의미니까 ppHM은 10의 마이너스 8승은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ppm이 10의 마이너스 6승.
지금 이거 전부 수학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단위인데 사실은 수학인 것이죠. 그래서 단위를 다 맞춰준 거예요. ppb는 10의 마이너스 9승 따라서 얘는 뭘 해줘야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죠. 그랬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단위들이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10의 4승, 1000ppm이야. 자, 1ppm은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테이지야. 1퍼밀은 1000ppm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비율 관계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시간에서 손해를 봅니다. 자, 시험을 준비함에 있었을 때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이것도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서 준비해야 될 게 시간을 절약하는 것.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알아서 이것저것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거 시간 면에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것에, 특히 시간 절약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를 풀 때 연습을 많이 해서 시간 절약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처음에 제가 서설이 길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들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스스로 해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체에 대한 농도는요, 수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뭐든지 다 실내 공기 오염 물질만 빼고 모든 것에서는 기체의 농도는 표준 상태로 환산 표시한다. 자, 표준 상태를 다른 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STD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TD 상태란 스탠다드 상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해요. 자, 0도씨 1기압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건 뭐다? 기체다. 왜?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부피를 표현을 할 때 온도와 압력을 표시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질은 여기서 끝납니다. 왜? 기체 농도를 별로 표현할 일이 없으니까. 자, 근데 대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S라는 것을 붙여서 큐빅미터를 붙이게 되면 부피잖아요. 부피인데 이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 측정한 부피다라는 걸 나타내고 A라는 걸 붙이게 돼요. A라는 걸 붙이게 됐다는 건 이게 0도씨 1기압이 아닌 그때 측정한 온도, A 큐빅미터 하게 되면 뒤에 온도 몇 도씨, 몇 기압을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건 실측했을 때 그 온도와 그 기압에서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공정시험법에 이게 적혀 있어요. 대기에서 기체적 농도를 그냥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표현했다. 자, 계산 문제에서 어떤 그냥 대기인데, 대기오염 방지 기술인데 거기에서 농도를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주어졌어요. 옆에 별도로 몇 도씨 몇 기압이라고 안 주어지면 얼마로 계산해야 되나? 표준 상태로 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해준 거는 온도와 압력을 주게 되고, 그냥 표시를 했을 때는 그냥 부피, 0도씨 1기압이라고 볼때 부피를 의미한다라고 공정시험 기준에 돼 있어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서 이게 적용돼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몇 도씨, 그냥 큐빅미터로 줬을 때 몇 도씨 몇 기압. 아니면 이제 스탠다드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몇 큐빅미터.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S 큐빅미터를 적어줘도 바로 0도씨 1기압 스탠다드 상태. 옛날에는요, 노르말 큐빅미터도 적어졌어요. 제가 배울 때는요, 이게 상온이었거든요. 15도씨에서 20도씨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전부 스탠다드 상태로서 표시를 했었어요. 문제들이가 다 그렇게 나왔는데 공정시험법에는 S 큐빅미터 해서 스탠다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공정시험법을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 하나. 자, 대기에서의 농도는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표현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량이죠. 밀리그램이 아니에요. 나노그램, 피코그램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램을 표현하는 아주 미량으로 표현하는데, 이때도 그냥 10의 큐빅미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표준 상태예요. 0도씨 1기압. 근데 실내 공기는 뭐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기를 측정을 해서 나오는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예요. 그래서 실내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을 측정할 때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인데, 이때는 우리가 보통 실내 공기 있는 그 상태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25도씨 1기압이에요. 상온이라고 하게 되면 25도씨 1기압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온 또는 실내 공기질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구급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연구서를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어디? 여러분은 여기까지 S 큐빅미터, A 큐빅미터. A 큐빅미터도 잘 안 나와요. 단지 이제 단위 환산하라 조금 있다가 단원 확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적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게 되는데 단위 환산은 첫 번째 수질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뭐다? 바로 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중에, 물 중에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대수질에서 나타내는 오염물질 농도 표현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OD 1ppm, 10ppm 기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보게 되면 1ppm 하게 되면 1mg/L 바로 이렇게 환산해 버립니다. 왜 그렇죠? 자, 1kg/L라는 것은 물 1kg은 1리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1ppm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이 단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부피 대 부피로 하게 되면 얘는 1 마이크로리터라고 해야 되나? 미리리터 퍼 이제 미리리터니까 큐빅미터가 되겠군요. 그러면 단위가 우리가 좀 쉽게 합시다. 1리터일 때 마이크로리터가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크로리터라는 것은요. 1kg이 1리터인데 자, 그러면 1 마이크로리터는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 리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킬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kg의 1000분의 1은 그램, 그리고 그램의 1000분의 1은 밀리그램. 따라서 마이크로리터는요, 밀리그램입니다. 자, 요거는 밀리그램이죠. 1밀리그램. 1mg은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이고 이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6승 리터이고 왜냐면 킬로그램이 리터니까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 리터는 1 마이크로리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크로리터라는 것은요 뭐랑 같다? 밀리그램과 같다. 따라서 마이크로리터는 밀리그램과 같으니까 이 값은 1이고요. 마이크로리터 없어지게 되니까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냥 리터라는 단위로서 놓고 계산을 했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자, 마이크로리터 퍼 리터 곱하기 아니면은 여기 단위 무게로 해서 상관없어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킬로그램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밀리그램이죠. 여기에다가 1kg은 1리터예요. 따라서 킬로그램 없어져서 밀리그램 퍼 리터. 요렇게 정리하셔도 되죠. 그래서 어디로 정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비율이기 때문에. 내가 편리한 거 하나 딱 집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킬로그램은 1리터다라는 거 하나 놓고 계산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mg이 1마이크로리터다를 외워놓고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가장 익숙한 것으로서 정리하는데 어쨌든 나 그렇게 하는 것도 귀찮아. 그럼 뭐예요? 그냥 수질에서는 1ppm이 mg/L야.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BOD ppm, COD ppm, DO ppm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도나 알칼리도 이러한 것들은 mg/L as CaCO3라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기준이 다른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ppm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위가 없는 것인데 이 단위를 mg/L로 환산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이다 라는 거,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으로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원 확인 문제가 저 뒷페이지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눠준 거 보면 제일 뒤에 단원 확인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단원 확인 문제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그냥 화면만 보셔도 돼요. 굳이 거기까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앞서 했던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다음 틀린 거 10의 4승 ppm은 1%와 같다.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 같죠.
다음 액체의 비중이 1일 때라는 것은요. 1kg/L라는 걸 의미하고 1ppm은 1mg/L와 같다.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에는 ppt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잔류성 유교용 물질의 기준 pp트릴리온을 기준으로 했던 건데 지금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기준을 확인하게 되니까 ppt를 하면 천분율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은 ppt를 ppb로 바꿔주세요. 자, ppb로 바꿔주시면 ppb는 1000ppm이다. 아니죠. 10의 마이너스 3승 ppm이에요. ppb 같은 경우에는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이거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이거를 곱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어서 얘는 뭐죠? 바로 천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밀이라든가 또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니까 그램 퍼 리터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3번이 틀렸습니다. ppb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1.09인 염소 이온입니다. 이 ppm은 이거와 같다인데, 자, 요거는 지금 기초하고 있는 부분에서 살짝 응용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단위 환산한 걸 해서 1ppm은 mg/L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밀도가 1.09다. 자, 밀도가 하면은요, 단위가 kg/L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는 밀도가 1.09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라는 의미예요? 비중이 1.09. 자, 비중이 1.09라는 것은 물의 밀도 1kg/L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9배니까 이것은 1.09kg/L의 밀도를 가지는 용액이란 소리예요. 그 용액에 염소이온 2ppm 있다. 자, 그럼 2ppm은 뭐죠?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mg/L로 바꿔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ppm이니까, 그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게 바로 2pp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가 mg이니까 퍼리터니까 리터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바꿉시다. 킬로그램은 10의 6승 mg이 1kg입니다. 그쵸? 1000g이 1kg,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미리그램. 따라서 미리그램은 킬로그램에 10의 6승, 마이너스 6승이고 그러면 1kg은 10의 6승 mg이라서 이 값은 1이에요. 자, 그러면 킬로그램 없어지게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플러스 6승 없어져요. 그러면 이건 뭐죠? 1.09 곱하기 2니까 2.18 단위 남은 거 mg/L.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9급은 아니고요. 9급 시험에서는 요거보다는 약간 순화된 요 위에 있는 표현들로서 문제들이 예문이 구성이 되고 요 정도는요. 7급이나 환경부 시험이나 서울시 연구사 요런 약간의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있거나 시험 문제에서 범위가 조금 들어가는 그러한 곳에서는 여기까지 문제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단위를 배운 게 그냥 ppm mg/L로 하는 게 아니라 응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앞에 서설이 기느라고 잠깐 좀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질이 아닌 대기 부분에서 단위 환산을 어떻게 하는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